자, 이번에는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뭔가 AI 냄새도 나고. 그 주말에 이제 네, 이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 중에 TVN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회장님네 사람들인가? 그 이제 과거 전원일기. 전화기요. 전원일기라는 이제 오래된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그 전원일기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하여튼 회장님의 사람들인데 네. 고 박윤배 씨 응삼이 네. 그거는 이제 AI로 디지털 휴먼으로 이렇게 영상을 재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약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네. 이 섀도우 벡터라는 분이 보이스하고 조금 입힌 부분이 있어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보면서 모든 그 영상을 보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부모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좀 울기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이 AI라고 하는 네. 인공지능이 그 상당히 버추얼 휴먼으로 접목돼서 오늘 뭐 네네. 마인드랩 마인드랩. 네, 네. 또 주가가 강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게 비즈니스 상품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홀로그램이 좀 더 발전이 돼야 발전이 돼야 될까요? 될까? 네. 근데 선뜻 음. 저 같은 경우도 네. 울컥하니까 저희 이제 두 분 다 소천하셔서 다 위쪽 나라에 계시지만 그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같아도 한 번쯤은 유료라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이제 못다 한 한마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식들은 한이 있거든요. 있을 때 많이 아니 뭐 하겠네요. 이것을 말아 올렸는데 이것을 말아 울려처럼 돼버렸지만 그러게요. 알파프로 투자 전략 우리 정태현 팀장도 감각이 네. 있으시니까 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쭉 있을 거지만 네. 오늘 어떤 기업 먼저 봐야 될지. 네, 일단 첫 번째 좀 묵직한 것부터 볼게요. 현대차. 현대차. 네. 현대차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 인공지능하고 사실은 관련성이 있죠. 테슬라의 네. FSD가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지금 업버전으로 계속 공급하잖아요. 네네. 유료로. 그러면서 위에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들어오고 네네. 결국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림이 명확히 보이는데 우리는 뭐 할까? 그냥 땅바닥에 붙어갖고만 다닐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UAM이란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건데 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상용화가, 그러니까 선도업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이 애플이 최초로 공개가 되게 되면서 개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2등 기업, 3등 기업이 줄줄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커졌듯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땅으로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하늘로도 갈 건데 가기 위한 문제는 어찌 보면 이제 5G 문제라든지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차차 하더라도 어쨌든 선도업체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선도업체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개화가 되고 또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첫 발을 내딛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그게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게 사업이 커지는 그런 포맷이 될까요? 그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어쨌든 하늘로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가 조금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리게 된다라면 아마 네. 그 속도 더 빨라질 거고요. 화살표 점수를 네. 혹시 주신다면은 화살표는 일단 7점 드릴게요. 7점. 네네. 왜냐하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반등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1월달 들어와가지고 뭐 IT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화학, 철강, 건설 이렇게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주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순환매에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이게 추적 상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적 반등으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241선 부근까지 어떤 240선 부근에서 일단 일정의 조정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 부근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적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10조 전후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10조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항상 실적을 보실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폭이 있느냐라는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게 된다라면 아마 그 성장폭이 과연 시장에서 만족을 할까?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20만 원 부분까지였던 그래서 기적 반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동차 섹터 중에서 그래도 뭐 추세 상승을 가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진짜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네. 이제 뭐 조금 올라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뭐 수급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면은 네. 현대차나 기아차 이쪽도 네. 분명히 들여다 볼 텐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참 그래요. 만약에 3분기 때 품질 관리 비용이라 가지고 일시적 비용만 반영이 안 되고 그때 분위기 그대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 시장 그렇게 안 좋을 때 실적 모멘텀 때문에 상당히 잘 버텼다가 아쉽게도 이 3분기 실적 때문에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좀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실망감을 줬다가 어쨌든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긴 얘기 좀 네. 드리고 어쨌든 기술적 반등 말씀해 주시고 화살표 점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되면 7점.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시면 되고요. 홀딩하시면 되고 이 목표가가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20만 원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마 천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만 2천 원 이하 뭐 충분히 지금 17만 4,500원인데 충분히 17만 2천 원 이하 가격은 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화살표 점수는 10점 만점인데 사실 화살표 네. 점수의 산출 근거는 뭐 대충은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실적, 수급, 네. 그리고 뭐 기술적인 위치, 주가의 위치, 그리고 또 이제 시류, 네네.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느냐의 네. 점수,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정태현 팀장의 감정적인 점수, 이렇게 토탈해서 10점 만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오늘 T점 나왔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승 속도, 속도. 네, 속도가 좀 빠르면 점수가 좀 빨리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화살표 점수 매번 여쭤보긴 합니다만 네. 무슨 근거로 저게 7점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7점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네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단언컨대 속도, 속도. 상승 속도 이렇게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출연하시기 전에는 우리 작가님한테 저 네. 화살표 점수에 대한 근거를 조금 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기업.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장기업입니다. 조금 넥스트 칩. 넥스트 칩. 네. 네. 여기는 점수를 좀 많이 주나요? 요거는 9점입니다. 9점. 네, 요건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빠르다. 같아서 일단 9점을 네. 드리고요. 요 종목을 제가 작년 9월 달에 상당히 좋게 얘기했었다가 이게 참 꼬꾸라졌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개인적으로 왔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그 신호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11%가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상승 신호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영상 신호 처리 그리고 영상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앞에 뭐가 붙냐면은 AI 기반 여기 좀 붙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시류에 좀 넥스트 칩도 동반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한반에서 한번 다루긴 그런가요?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상당히 좀 페미스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팹리스. 네, 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좋겠고 거기다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하고 네, 네. 넥스트 칩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그 두 종목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넥스트 칩을 좀 선호를 하는데 네. 어쨌든 요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영상 신호 처리가 지금은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전장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장용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CES에서 그 제품 칩을 아마 공개한 것 네, 같아요. 아파치 5. 아파치인가? 네네. 네네. 그래갖고 아파치 5 해가지고 영상 신호 처리 시스템 반도체인데 시스템 온 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치, 같아요. SoC.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두운 야간, 네네. 또 뭐 악천후, 뭐 이런 환경 속에서 네네. 시인성을 좀 더 잡아내는. 그 사실 그게 어스무스해도 AI라는 인공지능 브레인 네네. 소프트웨어가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데이터를 쫙 그렇죠.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거야. 라든지 뭐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렇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영상 신호를 들여와가지고 3D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악천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좀 전화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 넥스트 칩의 그 아파치 5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CES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오토모티브 월드 2023에서도 네. 이 아파치 5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양산이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시제품을 공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아파치 5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장용 쪽으로 그 자율주행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장용 쪽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본 쪽이나
저희가 이제 그 유럽 상용차 쪽으로 이제 칩 탑재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내년부터 일본 쪽부터 먼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일본 쪽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어떤 그 자부심 상당히 좀 강한 곳인데 그쪽을 뚫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본 쪽에 그 히노라는 자동차 업체 쪽으로 공급을 할 건데 이게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평가를 좀 후하게 받고 그렇게 된다면 평가가 좀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유럽 쪽도 네.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뜬금없지만은 중국이 이제 독일을 제치고 작년에 자동차 수출국 2위로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그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차를 상당히 많이 좀 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또 중국의 BYD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모멘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규 매수를 일단은 요 종목을 제가 가격을 잘못 드렸네요. 정말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격을 보고. 9,600원인데 지금 네. 42,000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언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하시게 제가 디지털 치매. 그러니까 이거 좀 빨리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9,600원 이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목표가 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일단은 12,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2,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신규 매수,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12,000원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9,600원 이하 이렇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2개 더 있는데 2개는 다음에 하는 걸로. 예. 예. 오늘은 현대차 넥스트칩 2개 중에 넥스트 칩이 점수가 9점. 9점, 네. 현대차는 7점. 7점. 뭐 맥락은 비슷했으니까. 예. 네. 넥스트 칩이 무게중심이 더 있네 보니까. 네.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